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을 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이제 NFT 관련해서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종목 분석에서 말씀드리는 의견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투자 시에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울 옥션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됐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서울 옥션에 대해서는 미술 경매품을 관리하는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4,630억 원, 시가총액 순위 코스닥 178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외국인 보유 지분이 의외로 굉장히 적은 종목입니다. 외국인 보유 지분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대부분 이제 기관에서 주가의 흐름을 좌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기금에서 5% 정도의 5.2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서울옥션이라는 회사는 회화나 도자기 같은 미술품을 주로 경매를 해서 위탁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11개의 계열회사 및 관계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설명으로는 미술품 경매 시장이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신흥 부호들이 컬렉터로서 굉장히 많이 이 미술품을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례없는 호황 중이다, 뭐 이 정도까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 옥션에 대해서 향후에 NFT 시장도 그렇고 국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의 미술품 경매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중장기적 투자 관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투자 모멘텀으로 총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오늘 상장을 했던 K옥션이라는 종목, 그 종목에 대한 영향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서울 옥션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이에요. K옥션이 오늘 상장을 했죠. 근데 이 K옥션이 오늘 상장 이후에 급등을 해서 따상을 기록을 함으로써 단숨에 이 최초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 기업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총을 4천억을 돌파를 했는데, 참고로 서울 옥션의 시총도 오늘 기준으로 4,630억이죠. 근데 이제 K옥션과 서울 옥션을 비교를 해보면 서울 옥션이 월등하게 매출과 이익이 앞서 있는 그런 재무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옥션의 급등이 지속될수록 혹은 시장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매출과 이익이 더 좋은 서울 옥션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K옥션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4,632억이에요. 서울 옥션이랑 똑같죠. 오히려 서울 옥션보다 조금 앞서는 모습인데 시총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현재 이 단순히 뭐 숫자만으로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도 예상 매출액이 92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200억을 상회하는 수치죠. 당기순이익도 200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 K옥션은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서울 옥션의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양분은 하고 있지만 서울 옥션의 외적인 부분이 훨씬 K옥션보다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둘이 시총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K옥션 관련된 기사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상장하자마자 뭐 따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서울 옥션과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 K옥션 같은 경우에 거래 시작 직후에 공모가 2만원에 2배인 4만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거기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그래서 결국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K옥션은 서울 옥션과 함께 이 미술 경매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 상장 전만 해도 K옥션의 공모가가 이 주가 수익률로 봤을 때 서울 옥션의 반 정도 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 따상을 함으로써 서울 옥션이랑 주가 수익률이 같아지거나 더 안 좋아졌죠, K옥션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서울 옥션이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이고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조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K옥션이 또 내일도 더 올라갈 수 있고 혹은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 근처의 시총에서만 유지가 돼도 서울 옥션이 그만큼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최근 이제 작년도 기사긴 한데 국내 메이저 기업 중에서 신세계, 많이들 아시는 신세계 그룹, 그리고 이제 두나무, 가상화폐 기업이죠, 두나무, 이런 메이저 기업들과 서울 옥션이 제휴를 하면서 그 제휴를 기반으로 향후의 외형 성장의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좀 보면 신세계에서 서울 옥션과 손잡고 미술품 시장을 공략을 한다, 이런 기사 내용이고, 이 내용을 좀 보면 신세계는, 이게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작년 12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신세계는 2021년도 12월 29일 서울 옥션에 28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4.81%를 확보했다라는 공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이고 취득 예정일이 올해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 옥션에 대해서 신세계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들어오면서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고, 당연히 이렇게 투자를 한 이유는 서울 옥션의 NFT 경매 사업을 염두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측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신세계의 투자 외에도 이 서울 옥션은 지난달,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 달에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와 손잡고 디지털 아트 플랫폼인 XX블루를 설립을 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나무와 같이 설립한 XX블루 같은 경우에는 NFT로 제작한 예술품이나 명품을 온라인에서 코인이나 원화로 경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옥션이 신세계와 그리고 두나무, 이런 거대한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세계가 어떠한 이유로 서울 옥션과의 제휴를 택했냐,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가 본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미술 사업에 뛰어든 까닭은 온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로 분석된다고 하죠. 그래서 신세계가 최근에 이제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상당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소비층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미술품 쪽에도 당연히 관심이 있는 고객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품 경매 사업에서 시장에서 양분하고 있는 서울 옥션과 이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음으로써 타겟층을 좀 더 구체적이고 넓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시적인 효과로는 미술품 전시로 인한 볼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빼앗긴 소비자들을 다시금 오프라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결국엔 신세계는 이제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 소비 능력이 뛰어난 소비자들을 다시 좀 본인들이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서울 옥션과 제휴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세계가 서울 옥션과 제휴를 한 이유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아까 두나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이 서울 옥션 블루, 그리고 스포츠 IP 전문 기업 ISA 컴퍼니 등과 NFT 콘텐츠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를 맺었다, 이런 기사 내용이고, 당연히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나무 같은 경우는 코인, 가상화폐 코인을 거래를 하는 거래소인데, 이 코인으로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상품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 그 중간에서 얻는 건 당연히 수수료에 대한 수익이 있겠죠.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 쪽과의 업무적인 이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서울 옥션과 제휴를 맺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의 강자, 그리고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의
강자와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서울 옥션의 사업의 영향이 더 확대되고 매출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보면 전 세계 NFT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급증하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국내 미술품 거래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옥션의 결국에는 제일 본업이 이제 미술품 거래, 이런 거래 경매 사업이잖아요. 그 본업에서의 사업성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지난해 NFT 거래액이 3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DF레이더가 발표한 그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NFT 거래액이 249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조를 돌파를 했다고 하고 2020년 대비해서 260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260%가 아니라 260배 급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 세계적인 NFT 거래량 증가가, 물론 이제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에 대한 투자 수단으로 NFT 거래를 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2020년도 대비해서 260배 가량 급증을 했기 때문에 뭐 거품이 좀 꺼진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승세 분명히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 NFT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두나무 NFT 거래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미술품 시장의 성장세도 눈에 띄게 확인이 되는데, 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과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국미술시장 규모는 경매시장이 3,242억 원, 그리고 상위 5개 아트페어 매출이 1,235억 원,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국내 미술시장 유통 영역 기준 9,157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죠. 2020년도 3,277억 원을 기록했던 한국 미술시장이 2021년도에는 1년 만에 179.4% 커진 것이다. 그렇게 거의 3배가량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장이 미술 시장의 성장을 주도를 했고, 2021년도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은 낙찰 금액으로 3,242억 원, 역대 최대치. 그래서 이 국내 양대 경매사인 서울 옥션과 K 옥션의 낙찰 규모는 2,950억 가량으로 시장의 9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266.8% 증가한 거고 K 옥션은 169.8% 증가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 세계적인 NFT의 거래 횟수, 그리고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의 성장세, 이 두 가지 부분이 전부 서울 옥션의 본업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업의 이런 사업성이 견고하게 유지될 거라는 전망, 이게 세 번째 투자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오프라인과 온라인 부분의 성장세 급격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를 함으로써 서울 옥션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옥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증권가 보고서 내용 보면 서울 옥션은 미술품을 사들여서 재판매하는 상품 매출,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중개하는 경매 및 중개 매출을 중심으로 영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는 2019년까지는 전 세계 미술 시장의 허브인 홍콩에 위치한 홍콩 법인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났다고 하죠. 근데 최근에 홍콩의 민주화운동이랑 팬데믹이 있어서 그 홍콩 법인의 셧다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온라인 경매와 국내 오프라인 경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죠. 전체 매출의 50%를 상회하던 홍콩 법인의 매출이 셧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작년도 기사인데 2021년도 11월 기준 전년 대비 2.5배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국내 오프라인 미술품 경매 부분은 성장세에 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의 급성장세 관련돼서 서울 옥션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고, 온라인 경매 부분 또한 2021년도 3분기에 2020년 전체 낙찰액을 상회했다고 하죠. 온라인 사업에서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매출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매출, 거래 횟수도 많아지고 이 거래되는 제품의 가격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순이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올해 2021년도죠. 2021년도 서울옥션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17% 늘어난 918억 원. 그리고 2022년도 매출액은 또 2021년도보다 33% 증가한 1222억 원을 전망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전체 매출액에서 20%를 상회하는 이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옥션과 시장을 양분하는 K옥션에 비해서 2022년도 기준 매출액과 순이익이 2배 이상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옥션의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시장 전체적인 조정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게 내려와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이 있어야지만 신규 매수나 편성을 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지난해죠. 2020년도 최저점 2750원 대비해서 현재 가격 아무리 조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의 10배가량 상승해 있는 굉장히 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선인 241선을 지지선으로 봤을 때 현재 121선과 241선 사이의 조정 구간에서 2분할이나 3분할 정도로 매수를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에서 편성을 1차적으로 하고 241선 근처까지 혹시라도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한 번 더 평단을 조절하고, 혹은 밀리지 않고 시장의 반등에 맞춰서 다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그때 다시 비중을 조금 늘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121선을 기준으로 떨어지든 올라가든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향후에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도 예상 매출액이 아까 1200억 정도 된다고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발생시킬 거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데, 현재 시총 대비해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대략적으로 23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주가 수익 비율 30 정도까지 갔었던 종목이라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저는 중장기적 흐름 안에서 해당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이 범위를 현재 가격에서 30% 내지 40% 정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이 시총이나 주가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이익을 고려했을 때는 시총이 6천억 정도 내외까지는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보수적 시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총에서 한 30-40% 정도 그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조정을 강하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조정이 처음에 시작됐던 35,000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는 것을 권하고, 만약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신 분들은 대부분 평단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늘린다라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입절을 하시면서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제 비중 변경을 고려를 해주시고,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에서 접근을 하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든지, 혹은 가장 중요한 지지선인 241선 근처까지 왔을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은 이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다들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형 성장이 분명한 종목들은 시장의 조정을 활용을 해서 잘 접근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